네 애비는 뭐하는 새끼냐? 육사 수석 에이스 여군 중위가 상관의 희롱을 거부하자 그녀의 아버지를 조롱하고 관사에 끌려가 집단 폭행당하던 순간 그녀의 아버지이자 사성장군 참모총장이 나타나 그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시의 계룡대. 그 거대한 본청 가장 깊숙한 곳,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은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육군 부대 배치도와 작전 계획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남자의 시선은 단 한 장의 얇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고무열. 어깨에 달린 4개의 빛나는 별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50만을 지휘하는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이었다. 무열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북의 도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으나 지금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 속처럼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서류는 인사이동 명령서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맨 위에는 육군 중위 고우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굳이 그곳이어야 했느냐. 고무열 대장의 낮은 독백이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고우뜸. 그의 유일한 딸이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였다. 딸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반대했다. 이 험한 군인의 길을, 그것도 여군으로서 겪어야 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딸의 고집은 아버지를 꼭 빼닮아 있었다. 딸은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임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갓소위 계급장을 단 딸이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왔다. 아버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보직이라도 있느냐? 육군 본부나 하다못해 계룡대 안에도 내가 할 일은 많다. 아니요. 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발, 제 존재를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제가 고무열의 딸이라는 사실을 군 내부망에서 완벽하게 지워주십시오. 저는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수식어로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고우뜸 중위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고무열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참모총장의 직권으로 고우뜸 중위의 가족관계라는 군사 2급 기밀로 봉인되었다. 그녀의 서류상 아버지는 그저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딸의 뒤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중위가 된 딸이 첫 번째 자대 배치에서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 서류에 적힌 그곳이었다. 육군 제25보병사단, 경기도 파주, 비룡부대라는 별칭을 가진 25사단. 그 중에서도 최전방 일반전 초지오피 바로 아래에 위치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보병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고 가장 훈련 강도가 살벌하며 가장 거친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고무열은 그곳 연대장, 아니 사단장에게조차 자신의 딸이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부관. 오늘 일정, 오후까지 전부 취소하게. 용산으로 가야겠다. 그는 내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걱정을 숨긴 채 공식적인 참모총장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한 낡은 시외버스가 늦가을에 찬 공기를 가르며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버스 맨 뒷좌석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임진강의 잿빛 물결을 바라보는 한겨울 중위 고우뜸이 있었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카락을 덮은 전투모를 고쳤었다. 군복 어형전 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은 그 거친 군복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파주로 갑니다. 그래. 몸 조심하거라. 단 2마디. 그것이 사성 장군 아버지와 중이 딸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버스가 문산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녀가 내려야 할 곳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질감이 느껴졌다. 화약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쇠붙이처럼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길거리에는 그녀와 같은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득했다. 부대에서 나온 낡은 집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렸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는 붉은 표지판을 지나자 마침내 육군 제25보병사단 비룡부대라는 거대한 위병소가 나타났다. 그녀가 배치받은 곳은 비룡부대 예하의 사자대대였다. 대대장 중령은 인자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고우뜸 중위, 육사 수석 졸업에 초급반 OBC도 수석이군. 그런데 일지망으로 우리 대대 보병 소대장을 썼다고.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최상급 엘리트 자원은 보통 사령부나 본부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인데 굳이 이 험한 파주의 보병 소대장으로, 그것도 여군이 직접 지원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가족관계는 사망. 알겠네. 고중위 이중대로 가게. 거기 중대장이 아주 패기 넘치는 친구지. 고우뜸은 이중대 막사로 향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페인트 칠은 새로 한 듯 번들거렸다. 그녀가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충성. 금일부로 이중대 1소대장으로 보직받은 중위 고우뜸입니다. 문이 열리고 기름진 머리카락에 껄렁한 미소를 지은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중대장 마기훈 대위였다. 야. 고우뜸 중위. 이름 한번 독특하네. 으뜸이라. 뭐 반가워. 우리 중대에 여군 장교가 온 건 처음이라 다들 기대가 커. 특히 내가 말이야. 마기훈 대위는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손을 필요 이상으로 꽉 잡았다. 우리 중대가 좀 빡세. 그래도 고 중위처럼 예쁜 장교가 왔으니 분위기가 확 살겠는데.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직무에 관련된 일은 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우뜸은 감정 없이 대답하며 잡힌 손을 단호하게 빼냈다. 마기훈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지만 그는 이내 음흉한 미소를 되찾았다. 까칠하기는. 좋아. 그런 면도 매력 있지. 일소대로 가봐. 자네 파트너가 좀 고지식한 친구일세. 고우뜸은 중대장실을 나와 일소대 지휘실로 향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고우뜸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가장 탁하고 끈적한 악연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고우뜸 중위가 일소대장이 된 첫날, 일소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파트너가 될 부소대장, 나직권 중사가 소대원들 앞에서 떡 벌어진 어깨를 뽐내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이것들 봐라. 어제 새로운 여자 소대장님이라고 아주 군기가 빠졌지? 오늘부터 굴려줄 테니 각오해. 나직권 중사는 10년 넘게 파주에서만 복무한 전형적인 말뚝 부사관이었다. 그는 여군 지휘관을, 그것도 자신보다 어린 장교를 모시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충성. 일소대장 중위 고우뜸입니다. 고우뜸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에 지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 중사는 퉁명스럽게 경례를 받아넘겼다. 소대장님, 신고식은 해야지요. 우리 일소대는 아침마다 5km 산악구보가 전통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계집애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고우뜸은 아무 말 없이 전투모를 고쳤었다. 좋습니다. 1소대 전원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구보 준비합니다. 새벽 6시. 파주의 찬바람이 폐부를 찔렀다. 1소대원들은 새로 온 여자 소대장이 과연 얼마나 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연병장에 섰다. 나 중사는 일부러 선두에 서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5km 산악 구보 코스의 반환점을 돌 때까지 고우뜸 중위는 단 한 번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가 처지기 시작한 것은 나직권 중사였다. 헉, 헉, 부소대장님, 힘드십니까? 고우뜸이 나 중사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막 산책을 시작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제가 앞에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소대원들은 저를 따라옵니다. 그녀는 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 작고 다부진 등은 산악 구보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1소대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도끼를 품고 뛰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날 아침 1소대는 대대 역사상 가장 빠른 산악 구보 기록을 세웠다. 그녀의 으뜸다운 모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전 사격 훈련. 다른 소대장들이 대충 쏘고 빨리 쉬자는 분위기를 풍길 때였다. 1소대장 사격 개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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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간결하고 정확한 격발음이 5번 울렸다. 관제탑에서 표적지가 올라왔다. 250m 전방의 표적지. 5발의 탄환이 모두 10점 만점의 검은 원 안에, 그것도 거의 한 지점에 몰려 있었다. 만발. 누군가 침을 삼켰다. 사격장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고우뜸에게로 향했다. 이중대의 또 다른 소대장, 3소대장인 차돌석 중위가 헛웃음을 쳤다. 그는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 부대에서 가장 힘이 좋고 거칠기로 소문난 장교였다. 야, 저거 봐라. 총 좀 쏘네. 우리 고 중위님 사격 선수 출신이신가? 그런데 말이야, 소대장은 총만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의 조롱 섞인 말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오후 전술 훈련 시간. 고우뜸의 1소대가 분대 전술 이동 중 중대 행정보급관인 황타커 상사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황 상사는 중대 내의 실세로 그의 뚱뚱한 몸집만큼이나 욕심과 비리가 많은 자로 유명했다. 어이 1소대. 거기 정지. 황타커 상사가 고압적으로 소리쳤다. 고중이. 지금 자네 소대원 전투복 바지 밑단 고무링 군용 고무줄 풀린 거 안 보이나? 소대장이 돼서 그것도 관리 못해? 전원 연병장 10바퀴. 사소한 트집이었다. 훈련 중에 흙먼지가 묻고 복장이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황 상사는 고의적으로 고우뜸의 길을 죽이려 했다. 소대원들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그때 고우뜸이 황 상사 앞을 막아섰다. 행정보급관님. 왜? 뭐? 불만 있어? 육군 복제 규정 제15조 2항에 의거 전투훈련 및 작업 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복장 통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규정집을 외우듯 말했다. 현재 1소대는 중대장님의 승인을 받은 정식 전술 훈련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병사의 복장 상태는 규정 위반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황타커 상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중위 나부랭이가, 그것도 갓 부임한 여군 장교가 자신에게 규정을 들먹이며 대드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에이, 이 계집애가 지금. 또한 고우뜸은 물러서지 않았다. 행정보급관님은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 훈련 중인 소대 병력의 통제 및 처벌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휘 계통 무시입니다. 뭐라고?
황타커가 주먹을 치켜들려던 순간 행보관님. 고우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더욱 무서웠다. 어제 저녁 부대 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류 2박스가 행보관님 관사로 들어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드릴까요? 황타커 상사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이 어린 여군 장교가 첫날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훈련 중이었군. 열심히들 하게. 황 상사는 비굴하게 헛기침을 하며 쫓기듯 자리를 피했다.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일소대원들의 눈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자 소대장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 중사보다 강했고 총알도 피해갈 듯 정확했으며 중대 실세인 행보관의 목줄을 쥔 진짜 지휘관이었다. 그날 저녁 일소대 막사. 소대원 중 가장 막내인 박일도 이병이 감기 몸살로 끙끙 앓고 있었다. 의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다. 고우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관사에서 직접 가져온 해열제와 따뜻한 물을 들고 막사로 뛰어왔다. 박이병. 괜찮나?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박이병의 이마를 직접 닦아주었다. 아프면 참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지켜야 할 내 새끼들이야. 알겠나? 그녀의 그 한마디에 거칠고 투박했던 일소대원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날 밤 소대원들은 자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우뜸 중위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비츠뜸. 참소대장. 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그 빛을 꺼뜨리려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다. 중대장 마기훈 대위는 고우뜸이 황타커 상사를 굴복시킨 일과 병사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저 여우 같은 년.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그의 입가에 맴돌던 음흉한 미소가 사라지고 비열한 계략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고우뜸 중위가 부임한 지 한 달. 일소대는 이중대에서 아니 사자대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 소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대장이 주관하는 모든 훈련 평가에서 일소대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휩쓸었다. 체력, 사격, 전술 능력, 심지어 내무반 정리 상태까지. 병사들은 고우뜸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얼차려나 가혹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신 모든 훈련을 실전처럼 임하되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 소대원들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권위로 누르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했고 명령 대신 이해를 시켰다. 나직권 중사마저 그녀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우리 소대장님을 입에 달고 살며 다른 부사관들에게 고우뜸의 업적을 자랑하기 바빴다. 봤나? 우리 소대장님 저기 3소대 차돌석이보다 턱걸이도 더 잘해. 저게 여자가 맞나 몰라. 그냥 군신이야 군신.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마기훈 대위와 황타커 상사 그리고 차돌석 중위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그들은 고우뜸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도드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특히 마기훈 대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제안을 쌀쌀맞게 거절했던 고우뜸에 대한 뒤끝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비열한 반격은 가장 치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고중위. 잠깐 중대장실로. 어느 날 저녁 마기훈이 고우뜸을 호출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우리 에이스 소대장님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차나 한잔 하려고. 마기훈은 커피 믹스 잔을 내밀며 책상에 걸터 앉아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고중위는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병사들 마음을 잘 얻었어? 비결이라도 있나? 비결 없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이, 딱딱하게. 좀 편하게 해봐. 마기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사실 내가 고중이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말이야. 이번 주말에 문산 읍내에 새로 생긴 파스타 집에 중 대장님, 고으뜸이 그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용무가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마기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중이,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육사 나온 것들은 고고한 척은 마기훈은 침을 뱉듯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새끼들, 내가 그 잘난 규정대로만 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협박이었다. 다음 날 일소대에게 특별 임무가 떨어졌다. 중대장 마기훈의 지시였다. 대대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일소대 전원에게 대대 뒷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장 정리를 명령했다. 그곳은 지난 수십 년간 부대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들이 방치되어 악취와 유해 물질로 가득 찬 곳이었다. 중대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나직권 중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마기훈은 콧방귀를 뀌었다. 이게 다 대대장님 지시야. 일소대가 에이스라며? 에이스니까 이 정도는 해내야지. 안 그래, 황 상사? 그렇고 말고요. 고중희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죠. 황타커 상사가 옆에서 비열하게 웃었다. 일소대원들은 방독면도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고으뜸은 이것이 명백한 보복임을 알았다. 미안하다 소대원들. 나 때문에. 소대장님. 그때 박일도 이병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동안 건강을 회복한 그는 일소대의 씩씩한 막내가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는 소대장님 믿습니다. 이런 쓰레기장 청소까지 거 한나절이면 끝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대장님, 저희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대원들은 불평 대신 오히려 고으뜸을 위로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았다. 좋다. 전원 작업 준비. 다만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10분 작업, 10분 휴식.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인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날카로운 고철에 병사 하나가 손을 베었고 썩은 폐기물 더미에서 올라오는 유독가스에 몇몇은 구토를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전원 작업 중지. 고으뜸은 병사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녀는 곧장 중대장실로 달려갔다. 중대장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작업 중지를 명했습니다. 보호장구 지급을 요청합니다. 뭐? 작업을 중단해? 마기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고으뜸 중이, 너 지금 명령 불복종하는 거야? 내가 오늘까지 끝내라고 했을 텐데. 병사들이 다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 이 계집애가.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마기훈이 고으뜸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고으뜸은 눈을 감지 않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때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삼소대장 차돌석 중위가 들이닥쳤다. 의외의 구원자였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때리려고 하십니까? 마기훈은 멈칫하며 손을 내렸다. 차중위, 자네가 왜?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일소대 작업건 대대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일이랍니다. 황 상사가 몰래 빼돌린 폐자재를 일소대가 치우게 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마기훈과 황타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으뜸이 작업장에서 발견한 비표가 찍힌 폐자재 사진을 몰래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이다.
황타커가 몰래 빼돌리려던 군용 물품이었다. 고우뜸. 마기운이 부들부들 떨었다. 고우뜸은 그를 지나쳐 중대장실을 나왔다. 일소대 전원 의무실로 이동한다. 그리고 오늘은 푹 쉰다. 모두 수고했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분노에 찬 마기운과 황타커, 그리고 고우뜸에게 묘한 경쟁심과 굴욕감을 느낀 차돌석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현을 저대로 둬서는 안 돼. 맞습니다. 저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파주의 밤하늘 아래 탕류보다 더러운 그들의 음모가 일소대를 그리고 고우뜸 중위를 향해 거대한 그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일소대가 황타커 상사의 비리를 밝혀내고 작업을 중단시킨 사건은 대대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대장은 황타커를 불러 질책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솜방망이 징계로 끝을 냈다. 그는 유능하지만 골치 아픈 고우뜸 중위보다 부대 살림을 쥐고 있는 늙은 상사를 내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이 승리 아닌 승리로 인해 고우뜸은 이중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마기운 대위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음흉한 농담을 건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황타커 상사는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고 삼소대장 차돌석 중위는 그녀를 동료가 아닌 밟아버려야 할 경쟁자로 확실하게 낙인 찍었다. 그들 세 명은 이중대의 탕류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탕류에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연꽃 같은 고우뜸을 어떻게든 흙탕물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결탁했다. 저 계집애가 대대장한테 꼰지른 것 때문에 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중대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마기운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황 상사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어. 차중위 자네도 봤지? 육사 나왔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찔러. 황타커가 씩씩거렸다. 곧 대대 전술 훈련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하게 밟아버리시지요. 차돌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중대장님. 훈련 평가는 결국 중대장의 지위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일소대만 조용히 고립시키면 됩니다. 마기운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그렇게 하지. 며칠 뒤 파주의 훈련장인 무걸리 훈련소 일대의 사자대대 전술 훈련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이 파주 일대로 침투했다는 가정하에 각 중대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섬멸하는 대대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이중대는 155고지 능선을 맞는다. 각 소대는 즉각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 마기운 대위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고우뜸을 따로 불렀다. 고중위. 일소대는 중대 본진에서 2km 떨어진 까치봉에 독립 진지를 구축한다. 까치봉 말입니까? 나직권 중사가 기겁하며 끼어들었다. 중대장님, 거기는 예전에 폐쇄된 초소 아닙니까? 지형도 너무 험하고 고립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중대 본진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소대가 가야지. 마기운이 고함을 질렀다. 일소대가 우리 중대 최우수 소대 아니었나? 최우수니까 가장 위험한 곳을 맡아야지. 아니면 고중위 자신 없어? 고우뜸은 마기운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까치봉은 중대 주력과 떨어져 있어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 그곳에 일소대를 처박아 두고 훈련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려는 속셈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우뜸은 짧게 대답했다. 일소대 장비 챙겨. 까치봉으로 이동한다. 일소대원들은 불평을 터뜨렸다. 아, 진짜 너무하네.
저기 뱀 나오는 데 아니냐? 우리만 미워하는 거 봐라. 조용히 못해. 나직권 중사가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도 착잡했다. 소대장님. 이건 명백한. 부소대장님. 고우뜸이 묵묵히 완전 군장을 매며 말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까치봉은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 수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수십 년 된 폐초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낡아 있었다. 젠장. 여기서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거야? 소대원들이 주저앉으려 할 때 고우뜸이 가장 먼저 삽을 들었다. 1분대 전방 50m 숲을 제거하고 시야 확보한다. 2분대 폐초소 보강하고 위장막 설치. 3분대 나와 함께 후방 경계 진지 구축한다. 밤이 오기 전에 끝낸다. 움직여. 그녀는 중위 장교였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흙을 파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날랐다. 그녀의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그 모습을 본 일소대원들은 불평을 멈추고 다시 삽을 잡았다. 그들의 비치뜸 소대장님이 그들과 똑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날 밤 중대 본진에서는 차돌석의 3소대와 2소대가 따뜻한 야전 취사 트럭에 밥을 먹고 있을 때 1소대는 고립된 까치봉에서 차가운 전투 식량을 씹고 있었다. 고중이. 무전기 상태 왜 그래? 통신감도 불량이야. 마기우는 일부러 1소대에 가장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를 지급했다. 칙. 중대장님. 칙. 감도 불량.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1소대 통신 불량으로 감점 10점. 악의적인 괴롭힘이었다. 소대장님. 정말. 개자식들입니다. 통신병이 울먹였다. 고우뜸은 통신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무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뛰면 된다. 통신병 나와 함께 중대 본진까지 야간 독도법으로 상황 보고하러 간다. 훈련도 실전처럼.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자 일소대원들도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훈련 평가의 하이라이트인 가상적 침투가 시작되었다. 적이다. 적 출현. 훈련 통제관의 확성기 소리와 함께 3소대가 맡은 능선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3소대는 금방 제압당했다. 가상의 적대 항구는 너무나도 쉽게 3소대를 뚫고 중대 본진으로 향했다. 차중이. 뭐 하는 거야? 막아. 마기운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중대장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못 막습니다. 차돌석은 일부러 무능하게 대응했다.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었다. 3소대와 2소대가 무너지고 중대 본진이 위협받는 상황. 이 모든 책임을 가장 중요한 길목인 까치봉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1소대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까치봉. 고우뜸.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내 놈들 뒤로 다 넘어갔잖아. 마기운이 무전으로 거짓 고함을 질렀다. 내 책임이야 고중이. 내가 까치봉을 못 막아서 이중대 전체가 무너졌어. 하지만 그때였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무전기 너머로 차갑고 맑은 고우뜸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왔다. 까치봉 이상 없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중대 본진의 무전 감도가 불량하여 제가 직접 통신병과 함께 중대 본진으로 이동하던 중 3소대 진지 후방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마기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3소대장 차돌석 중위가 대항군으로 위장한 아군 간부 훈련 통제관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소대만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모든 책임을 넘기라는 대화 내용 전부 똑똑히 들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그리고 중대장님. 고우뜸의 목소리는 파주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대항군의 주력은 삼소대 능선이 아니라 중대장님이 계신 중대 본진 우측의 개미골을 통해 침투할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이미 30분 전 나직권 부소대장과 1소대 전 병력을 그곳에 매복시켰습니다. 그 순간 마기운의 등 뒤 개미골 방향에서 수십 발의 공포탄 소리와 함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적 섬멸, 1소대 진격, 나직권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였다. 대항군 주력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1소대는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 섬멸했다. 훈련평가 통제본부에서 무전이 날아왔다. 사자대대 이중대, 특히 1소대, 적주력 섬멸, 완벽한 승리다. 이번 훈련평가 이중대가 최우수다. 마기운과 차돌석은 잿더미가 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완벽한 함정은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꿰뚫어본 고우뜸 중위에 의해 박살이 났다. 고우뜸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전투복을 털며 까치봉 정상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 한 번 이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독사는 머리를 밟히면 꼬리가 아니라 이빨로 문다는 것을. 전술 훈련 평가는 1소대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끝났다. 대대장은 훈련 강평에서 1소대와 고우뜸 중위를 사자대대의 영웅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1소대원들은 사기가 충천했다. 하지만 중대 막사로 복귀한 순간 그들은 지옥을 마주했다. 마기운 대위, 차돌석 중위, 황타커 상사. 그들의 얼굴은 칭찬받은 중대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굴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고우뜸. 마기운은 훈련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부대 내 중대장실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명백한 경고였다. 무슨 용무십니까? 중대장실에서 닥치고 들어와. 관사 안에는 이미 황타커와 차돌석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역겨운 소주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앉아. 고중이. 마기운이 술병을 내밀었다. 우리 영웅께서 돌아오셨는데 축하주 한잔해야지. 근무 시간 중이며 부대 내 음주는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저는 음주하지 않습니다. 고우뜸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규정? 규정? 2년이 아직도 규정 타령이야. 황타커 상사가 벌떡 일어섰다.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이 싹수 없는 년. 황 상사 진정해. 차돌석이 그를 말리는 척하며 고우뜸의 퇴로를 막아섰다. 고중이. 우리가 너무했어. 미안해. 그래서 사과하려고 부른 거야. 자, 이 잔만 받아. 그럼 우리도 깨끗하게 잊을게. 그들은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굴복을 강요했다. 그녀가 이 잔을 받는 순간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한패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는 순간적이 되는 것이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우뜸은 차돌석을 노려보았다. 비켜주십시오. 용무가 없으면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그녀가 차돌석을 밀치고 문을 향해 돌아선 순간이었다. 에게. 감히. 이성을 잃은 마기운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악. 고우뜸은 속수무책으로 뒤로 넘어졌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고통과 함께 그녀는 차가운 관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인연이. 감히 중대장을 개무시해. 내가 뭔데. 마기운은 넘어진 그녀의 어깨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내가 육사수석이면 다야? 내가 잘나봤자 내 밑에 소대장 나부랭이야. 내가 밟으면 밟히는 거라고. 그만하십시오. 고우뜸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 하. 차돌석이 비웃으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여긴 우리밖에 없어, 고중이. 아니, 그냥 고으뜸. 살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황타커 상사가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읍, 읍. 시끄러워, 이년아. 황타커가 그녀를 바닥에 짓누른 채 말했다.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갚아줄 테니까. 마기우는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 잘난 얼굴 다시는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그는 주먹을 치켜들었다. 안 돼. 고우뜸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쾅, 쾅, 쾅. 그때 관사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중대장님, 안에 계십니까? 일소대장님 안에 계십니까? 나직권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세 남자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이런. 젠장. 마기운이 욕설을 뱉었다. 나직권 중사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고으뜸이 중대장에게 불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1시간을 넘게 중대장실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직감적으로 관사를 찾아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나 중사. 나 지금 쉬는 중인데. 마기운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다. 일소대장님 못 보셨습니까? 복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몰라. 나한테 안 왔어. 어딜 땡땡이 치는 거 아냐? 마기운이 시치미를 떼는 순간 그의 등 뒤 열린 문틈으로 나직권 중사는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입이 막힌 채 눈물범벅이 된 고으뜸 중위를, 그리고 그녀의 입을 막고 있는 황타커와 그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차돌석을. 나직권 중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온갖 부조리를 겪었지만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중대장님. 나직권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게 잠겼다. 방금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일소대장님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의무실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나직권은 돌아섰다. 마기우는 그가 모든 것을 봤지만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그래. 쫄았으면 꺼져, 나 중사.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나직권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소대 막사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걸고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소대장님을 구해야 해. 관사문이 다시 닫혔다. 고으뜸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하. 봤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고으뜸. 마기운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누가 으뜸인지 한번 가려볼까.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와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 파주의 더러운 관사 바닥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의 날개는 그렇게 부러지고 있었다. 나직권 중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소대 막사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소대원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전원. 집합.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소대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나 중사의 살기 어린 표정에 압도되어 일렬로 섰다. 너희들. 우리 소대장님 어떤 분이냐? 네. 그야. 최고의 소대장님이십니다. 박일도 이병이 망설임 없이 외쳤다. 우리 아픈 거 챙겨주시고 훈련도 제일 잘하시고. 그래. 맞다. 나직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저 개자식들한테.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관물대를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에 막사가 울렸다. 부소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소대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소대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직권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지금 중대장, 행보관 그리고 삼소대장이 중대장 관사에서 소대장님을 폭행하고 있다. 네, 그게 무슨... 막사하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우리가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혈기왕성한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안 돼. 나직권이 고함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우리가 지금 가면 우린 영창 가고 소대장님은 상관과 내연 관계가 틀어져서 소동 피운 여군이 될 뿐이야. 저놈들은 그렇게 몰아갈 놈들이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소대원들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신고해야지. 나직권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다 소용없어. 이놈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황타커 저놈 사단 주임원사랑 동기야. 마기운 저놈 연대장 라인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절망의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일도 이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부소대장님,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야, 박이병. 말해봐. 소대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일도는 감기에 걸렸던 자신을 챙겨주던 고우뜸의 모습을 떠올렸다. 제가 소대장님은 가족도 안 계신데 왜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십니까? 라고 바보같이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인사기록 카드에 가족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소대장님이 웃으시면서 나한테는 아주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신다. 너희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내가 그분께 제일 먼저 혼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그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알아야. 나직권이 답답해 소리치려던 순간 그리고 이걸 주셨습니다. 박일도는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찢어진 편지지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EU8XX-EXXXX 서울 국방부 직통번호. 이건 국방부 번호인데? 나직권이 의아해했다. 소대장님이 박이병, 너는 우리 소대에서 제일 마음이 여리지만 제일 용감한 아이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게 우리 부대 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직권의 목소리가 떨렸다. 파주 25사단 사자대대 고우뜸 중위. 검은 용이 포효할 시간입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검은 용? 그게 무슨... 나직권은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는 박일도의 손에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낚아챘다. 전화기 이리 줘. 그는 막사 구석에 공용 전화 기병사 수신용로 달려갔다. 안 됩니다. 이건 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 쓰십시오. 박일도 이병이 몰래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영창을 갈 각오를 한 행동이었다. 부소대장님 거십시오. 나직권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EU8XX-EXXXX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점지만 강단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용무를 말씀하십시오. 저는
나직권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파주 25사단 사자대대에서 복무하는 부사관입니다. 소속과 용무를 정확히 밝히십시오. 파주 25사단 사자대대. 고으뜸중이 나직권이 다급하게 외쳤다. 검은 용이 포효할 시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복명복창한다. 파주 25사단 사자대대 고으뜸중이 검은 용이 포효할 시간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지금 소대장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남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말이 접수된 이상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네, 지금부터 1시간, 아니 30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소대원들 막사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 소대장 고으뜸중이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반드시 우리가 구한다. 전화가 뚝 하고 끊겼다. 뭡니까? 부소대장님, 뭐라고 합니까? 소대원들이 초조하게 물었다. 나직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전화를 내려놓았다. 모르겠다. 하지만 검은 용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었나 보다. 한편 그 시각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전화를 받은 남자는 1호 부관 소령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사무실을 뛰쳐나가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실이 아닌 계룡대로 연결된 직통 화상 회의실로 달려갔다. 육군 참모총장님, 지금 당장 연결해. 검은 용 코드다. 비상사태.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늦은 밤까지 서류를 보던 고무열 대장의 책상 위 비상 전화가 붉은 빛을 내며 울렸다. 총장님, 국방부 1호 부관실입니다. 검은 용 코드입니다. 25사단입니다. 고무열 대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아버지에서 사성 장군으로 변했다. 검은 용. 그것은 그가 딸을 최전방으로 보내며 자신의 최측근 부관에게만 알려준 비상 코드였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딸을 감시할 수는 없었기에 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군 내부의 자정작용이 완전히 실패한 순간에 사용하라고 알려준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다. 으뜸이 고무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집무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했다. 당장 헬기 띄워. 육군 헌병대장, 감찰실장, 법무실장. 5분 내로 헬기장에 집합시킨다. 그는 벽에 걸린 사성 장군 정복 재킷을 집어들었다. 파주로 간다. 그의 포효는 조용한 용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가 다친 것을 알게 된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거대한 검은 용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분노의 포효였다. 파주의 밤하늘이 찢어지고 있었다. 파주 사자대대의 밤은 찢어지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고무열 대장의 검은 용 코드가 발동된 순간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지휘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육군 서열 1위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직접 칼을 뽑아든 살기등등한 선전포고였다. 계룡대 헬기장에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육군의 핵심 수뇌부가 모두 집결했다. 육군본부 군사경찰단장소장, 감찰실장소장, 법무실장 준장이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만 드러나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북한의 전면 도발, 최소한 국지전이 터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헬기장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무열 대장의 모습에 그들은 숨을 삼켰다. 그는 전투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의 최고 정복. 모든 훈장이 빛나는 각 잡힌 예복 차림이었다. 그것은 전투를 하러 가는 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을 하러 가는 복장이었다. 총장님, 상황을. 파주로 간다. 고무열은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강철 같았다. 25사단. 사자대대다. 군사경찰단장의 눈이 커졌다. 25사단. 고작 1개 보병대대의 육군 참모총장과 본부의 핵심 지휘부가 총출동한다는 말인가. 현 시간부로 25사단 전체 그리고 그 상급 부대인 1군단의 모든 통신망을 육군 본부에서 직접 감지한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어떤 보고도 그 어떤 외부 연락도 허용하지 않는다. 25사단을 지도에서 잠시 지운다. 예, 알겠습니다. 거대한 기동 헬기 세대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솟구쳤다. 검은 용이 마침내 자신의 둥지를 벗어나 먹이를 향해 날아오른 것이다. 같은 시각 파주 25사단 사자대대 이중대장 마기훈 대위의 관사. 광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하, 봤어? 내 편인 줄 알았던 나직권이 그 개자식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봤냐고. 마기훈은 고우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여긴 파주야. 여긴 내 왕국이라고. 내가 육사수석이면 뭐해. 여기서 넌 그냥 내가 밟으면 밟히는 계집일 뿐이야. 읍. 고우뜸은 황타커 상사의 더러운 손에 입이 막힌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3명의 건장한 남성, 그것도 술과 아기에 취한 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군복 상의가 거칠게 뜯겨져 나갔다. 에이, 이거나. 그녀는 황타커의 손을 뿌리치고 간신히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멈춰. 이건 너희 모두를 군사재판에 세울 범죄야. 범죄? 하. 삼소대장 차돌석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우뜸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재판? 증거가 있어야 재판을 하지. 안 그래, 황 상사? 그렇지. 여기엔 우리 동료들밖에 없는데. 누가 증언을 해줄까?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고 으뜸 중이. 마기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고으뜸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때였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단순한 공기가 아니었다. 유리창이, 바닥이, 술병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낮고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되어 관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뭐야? 황타커가 당황해서 창밖을 내다봤다. 에이, 이게 무슨... 관사 밖 이중대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기동 헬기 세대가 탐조등을 켠 채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바람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고 그 빛은 관사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훈련인가? 아니, 이 시간에? 야간 비행 훈련은 통보받은 게 없는데. 마기훈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차중위, 빨리 나가서 무슨 상황인지. 쾅. 마기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사 현관문이 쇠망치로 내려찍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다. 꼼짝 마. 군사경찰이다. 손들어. 전부 머리 뒤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육군 본부 직할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방탄방패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술에 취해 어리둥절해 있는 마기훈, 황타커, 차돌석을 단숨에 제 앞에 바닥에 내리꽂았다. 뭐야? 너희들 25사단 놈들이야? 감히. 마기훈이 바닥에 처박힌 채 소리쳤다. 특수임무대 대원들은 대답 대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결박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방 안을 장악하고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모든 굉음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4개의 별이 달린 정복. 대한민국 육군 50만의 정점. 육군 참모총장 고무열 대장. 그는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심판자처럼 차가운 분노를 머금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 군사경찰단장과 감찰실장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기훈, 황타커, 차돌석. 세 남자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다. 육군 참모총장.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전설 속의 존재가 왜 자신의 더러운 관사에, 그것도 야밤에 헌병 특임대를 이끌고 나타났는가. 총장님? 마기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이건 무슨 오해, 훈련 상황이십니까? 고무열 대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 쓰러져 찢어진 군복을 여미고 있는 자신의 딸 고으뜸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딸의 터진 입술과 뺨의 선명한 손자국, 그리고 그 눈에 가득 고인 절망과 분노를 보았다. 그의 몸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걸어갔다. 고으뜸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장님께 경례. 그녀는 비틀거리며 피 묻은 손으로 경례를 붙였다. 고무열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찢어진 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4개의 별이 달린 묵직한 재킷이 고으뜸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괜찮다. 아버지가 아닌 총장의 목소리였다. 이제 괜찮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3마리 짐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을 향한 눈이 아니었다. 자네들인가?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얼렸다. 대한민국 육군 중위를 능욕한 자들이. 총장님, 오해십니다. 전현희. 고으뜸 중위가. 마기훈은 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고으뜸이 총장의 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전현이 먼저 저희를 유혹했습니다. 상관인 저희를. 닥쳐라. 고무열이 말했다. 군사경찰단장. 예, 총장님. 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군사법정에서의 진술로 간주한다. 지금부터 저들의 모든 발언을 녹취하라. 예, 알겠습니다. 고무열은 마기훈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고으뜸의 이름이 적힌 중위 계급장을 주워들었다. 고으뜸 중위. 그는 계급장을 들고 마기훈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 이름이 누군지 아는가? 그냥 이중대 일소대장. 입니다. 마기훈은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틀렸다. 고무열은 일어섰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이 심판의 순간에 선포했다. 그 이름은. 그의 목소리가 헬기의 굉음을 뚫었다.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마기훈 대위의 관사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헬기의 굉음마저 멀리 사라지는 듯 했다. 마기훈, 황타커, 차돌석. 3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데는 정확히 3초가 걸렸다.
이해, 부정, 그리고 완전한 절망. 딸, 차돌석이 넋 나간 목소리로 되뇌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딸, 황타커 상사는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거품을 물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황 상사, 정신 차려. 이계자식아. 마기훈이 소리쳤지만 황타커는 공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의식을 놓아버렸다. 마기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4개의 별을, 그리고 그 뒤에 선 2개의 별군사 경찰 단장과 또 다른 2개의 별감찰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일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그 자체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아.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살려 주십시오. 총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 고무열 대장이 차갑게 반문했다. 내 놈들은 방금 내 부하의 목숨을, 그리고 내 딸의 영혼을 죽이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범죄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군사경찰단장. 예, 총장님. 저 세 놈, 아니, 저 3마리의 군복을 당장 벗겨라. 예.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다. 저것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 자리에서 당장 저것들의 계급장과 군복을 찢어 발겨라. 명령 이행.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마기훈과 차돌석의 군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챘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들의 가슴에 붙어있던 대위와 중위 계급장, 25사단 마크, 이름표가 모조리 뜯겨져 나갔다. 안 돼. 내 군복, 내 명예. 마기훈이 발악했지만 그는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고무열의 시선은 관사방, 비상 소집되어 넋이 나간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중대 전 병력을 향했다. 이중대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저것들을 포박하여 헬기에 처박아라. 육군 본부 군사재판소 지하 감옥으로 직행한다. 안 돼. 안 됩니다. 총장님, 제발. 마기훈과 차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이중대 병사들은 자신들의 중대장과 소대장이 속옷 바람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권력의 맨얼굴이었다. 감찰실장. 예, 총장님. 이 시간부로 25사단 사자대대, 아니 25사단 전체에 대한 육군 본부 직할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사단장부터 2등병까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묵인, 방조한 자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하라. 하지만 총장님, 25사단은 최전방이 썩었다는 뜻이다. 고무열이 포효했다.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진 지휘관이 지키는 전선은 종이 호랑이만도 못하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군복을 벗겨. 그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사자대대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새벽에 급히 불려나온 대대장 중령과 연대장 대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총장님, 어인일로 무릎 꿇어. 예, 둘 다. 당장 무릎 꿇어. 대대장과 연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의 살기 어린 눈앞에서 자신들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너희들은 지휘관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한, 아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방조한 죄인들이다. 고무열은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사자대대장과 연대장을 직위 해제한다.
두 사람 모두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당장 이 부대에서 떠나라. 한순간에 일개 보병 대대의 지휘 체계가 뿌리부터 뽑혀나갔다. 모든 정리가 끝난 새벽녘. 고무열은 일소대 막사를 찾았다. 막사 앞에는 나직권 중사와 박일도 이병을 비롯한 일소대 전원이 마치 영웅을 기다리듯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고무열은 그들 앞에 섰다. 그는 사성 장군의 위엄을 거두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일소대, 일소대,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 성. 나직권 중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편히 쉬어. 고무열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너희들은 진짜 군인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칭찬보다 무거웠다. 너희들은 가장 부패한 곳에서 가장 용감하게 너희들의 지휘관을 지켜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대장을 구했다. 그는 나직권 중사와 박일도 이병 앞에 섰다. 나직권 중사, 박일도 이병. 예, 총장님. 너희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육군을 살렸다. 고무열은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두 사람에게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다. 그리고 나 중사는 금일부로 육군 부사관학교 리더십 교관으로, 박 이병은 육군 본부 근무지원단으로 전출을 명한다. 가장 안전하고 명예로운 곳에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치도록 하라. 박일도 이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일소대원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용기는 육군 서열 1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로 인정받았다. 모든 심판을 마친 고무열은 의무실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딸에게 향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고으뜸은 군의관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버지의 그것처럼 맑고 굳건했다. 아버지. 그녀는 더 이상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고무열은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힘껏 안았다. 육군 50만을 지휘하는 거대한 산이 딸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아니요. 고으뜸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딱 맞게 오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을 풀고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파주에 지독했던 밤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파주 25사단 숙군 작업이라 불린 이 사건은 육군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정화 작업으로 기록되었다. 육군 참모총장 고무열 대장의 직권으로 열린 육군 중앙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주범 마기훈 대위는 상관 참모총장의 딸이므로 직속 상관이 아니더라도 상급자 예우에 대한 가혹행위, 직권 남용 특수, 폭행 및 불법 감금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중범죄가 더해져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적 영구 박탈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황타커 상사와 차돌석 중위 역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비리에 눈감아 주었던 사단장 소장과 연대장 대령, 대대장 중령은 모두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또한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25사단 내에 수십 명에 달하는 부패한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한겨울 중위를 지켜냈던 일소대원들은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받아 전원 조기 진급과 함께 원하는 부대로 전출되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고으뜸 중위는
국군 수도병원 1인실에서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가졌다. 그녀의 뺨에 남은 상처는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병문안을 온 고무열 대장이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이제 어느 부대를 가든 저를 고우뜸 중이로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저에게 아부하려 하겠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무열의 딸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녀는 군복을 벗을 것을 결심했다.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고무열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았다.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비로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그녀의 전역 서류가 처리되던 날, 고우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고생 많았다, 으뜸아. 고무열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부관이 한 묶음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총장님, 이것은 뭔가? 파주 25사단, 아니, 지금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구 1소대원들이 고우뜸 중위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고우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박일도 이병, 아니, 이제는 상병이 된 그가 보낸 편지였다. 고우뜸 소대장님께 충성. 저 박일도입니다. 지금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아주 편하게, 아니,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뉴스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날 밤 소대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리고 군의 정의를 위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감내하셨는지. 저희에게 소대장님은 참모 총장님의 따님이 아닙니다. 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저희와 똑같이 흙먼지 뒤집어 쓰고 진지를 파시던, 그리고 그 개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희를 변호해 주시던 저희의 유일한, 저희의 으뜸 소대장님이십니다.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평생 존경할 수 있도록 계속 군인으로 남아주십시오. 소대장님은 저희 1소대의 영원한 깃발이십니다. 충성. 1소대 막내 박일도 올림. 편지가 눈물에 젖어들었다. 고우뜸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고무열의 딸이어서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우뜸 그 자체로서 완벽한 군인이었기에 그녀의 부하들이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정체가 드러난 것은 순서의 문제일 뿐,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뒤였다. 아버지. 그녀가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파주의 그 지옥에서조차 꺼지지 않았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전역하지 않겠습니다. 고무열의 입가에 그제야 아비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고우뜸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최전방 보병 부대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알려졌으니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제 이름, 제 배경, 제 얼굴조차 필요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육군의 모든 부대가 망라된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리고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는 곳. 아버지,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고무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으뜸아, 저곳은 내가 겪었던 파주와는 또 다른 지옥이다. 압니다. 고으뜸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제 상처를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별로 만들겠습니다. 고무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좋다. 가라. 그는 더 이상 딸을 말리지 않았다. 가서 내가 왜 으뜸인지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해라. 두 사람은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사랑은 그녀를 무너뜨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구원했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는 그녀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아닌 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는 경기도 외곽의 한 위성 도시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고으뜸 중위는 사복 차림으로 그 어떤 안내도 없이 홀로 그 문 앞에 섰다. 그녀의 모든 배경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라져야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친절한 인사장교가 아니었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독사 염광수 원사였다. 그는 707 신입 요원들의 지옥 훈련을 총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고으뜸 중위. 염 원사는 그녀의 인사 기록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기록은 화려하군. 육사 수석, 파주 25사단 최우수 소대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의 따님. 염 원사의 눈이 뱀처럼 그녀를 훑었다. 그런데 말이야, 중위.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여긴 계룡대가 아니다. 내 아버님의 4개 별이 널 지켜주지 못해. 아니, 여기선 내가 내 아버님보다 더 위에 있다. 알고 있습니다. 고으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 그럼 하나만 묻지. 염 원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파주에서 있었던 일 기록은 봤다. 끔찍한 일이었지. 그래서 넌 피해자인가? 넌 내 상관들에게 짓밟힌 불쌍한 여군 장교인가?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염 원사가 돌아섰다. 지금부터 6개월간 넌 고으뜸 중위가 아니다. 이름도 계급도 없는 27번 훈련생일 뿐이다. 여기서 살아남든 아니면 내가 겪었던 그 악몽 속으로 영원히 도망치든 스스로 선택해라. 그녀의 지옥 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707의 훈련은 파주와는 차원이 달랐다. 25사단의 훈련이 인내를 기르는 것이었다면 이곳의 훈련은 순간에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것이었다. 30kg의 완전 군장이 아닌 40kg의 대테러 진압 장비를 메고 30층 건물을 10분 안에 주파해야 했다. 250m 표적지가 아닌 1초에 스쳐 지나가는 인질범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어야 했다. 고으뜸은 육사 수석다운 저력을 보였다. 사격, 체력, 전술 이론. 그녀는 모든 분야에서 남성 대원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참모총장 딸에서 독종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녀의 내면에 있었다. 훈련 4개월 차. 근접 전투 및 인질 구출 최종 훈련이 시작되었다. 실제 비행기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의 훈련장. 고으뜸은 돌격팀의 일원으로 투입되었다. 임무는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인질 3명을 구출하는 것. 모든 것은 실탄 대신 고통을 유발하는 모의탄으로 진행되었다. 진입 3초 전. 둘 하나. 진입. 폭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팀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갔다.
1번, 2번 제압. 고우뜸은 훈련한 대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총구는 흔들림 없었다. 기체 중앙부 인질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질 역할을 맡은 교관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멈춰. 엎드려. 고우뜸이 소리치며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를 향해 달려든 인질 교관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마기운 대위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역겨운 욕설이 튀어나왔다. 인연이. 찰나의 순간 고우뜸의 뇌가 정지했다. 눈앞의 교관이 파주의 그 더러운 관사에서 자신을 짓밟던 마기운으로 변했다. 차돌석의 비웃음, 황타커의 더러운 손길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탕! 그녀가 망설인 0.5초. 그녀의 뒤에 숨어있던 마지막 테러범 교관이 쏜 모이탄이 그녀가 지켜야 했던 인질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 삐 이후 훈련 종료 버저가 울렸다. 임무 실패. 인질 사망. 훈련장을 나온 고우뜸은 장비를 벗어 던지고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707의 요원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파주의 그 관사에 갇혀 있었다. 27번 훈련생. 염광수 원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내가 방금 뭘 했는지 아나? 넌 인질을 죽였다. 그리고 내 동료들을 죽였다. 내 그 1초도 안 되는 망설임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 그딴 말은 필요 없어. 염원사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내 과거의 상처가 내 전우를 죽이는 무기가 된다면 넌 707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참모총장 딸이라도 난 널 여기서 내쫓을 거다. 알겠나? 그는 고우뜸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스스로 극복해.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내 아버지 품으로 꺼져. 그날 밤 고우뜸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빈 사격장에 홀로 섰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기운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돌석의 비웃음, 황타커의 폭력. 그 끔찍한 기억이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었다. 나는 피해자인가? 염원사의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나는 불쌍한 여군 장교인가? 아니. 그녀가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나는 군인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치욕과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을 방아쇠를 당기는 단 하나의 힘으로 응축시키기로 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만이 가진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강철 심지였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염원사를 찾아갔다. 원사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어제와 같은 상황.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염원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절망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백호의 눈빛이었다. 좋다. 다시 모의 훈련장. 똑같은 상황. 살려주세요. 교관이 그녀에게 달려들며 어제와 똑같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인연이. 그 순간 고우뜸의 눈빛이 변했다. 파주의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엔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억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온몸에 흐르던 피가 분노의 에너지가 되어 손끝으로 모였다.
그녀는 잡힌 팔을 역으로 비틀어 교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그의 등 뒤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뒤에 숨어있던 테러범을 향해 두 발의 총알을 정확히 박아 넣었다. 탕! 탕!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잡고 있던 교관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했으며 적을 사살했다. 완벽한 대응이었다. 염광수 원사가 통제실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훈련. 합격. 6개월의 지옥 훈련이 끝났다. 수료식 날 고우뜸은 27번 훈련생이 아닌 검은 베레모를 쓴 707 특수임무단 고우뜸 중위로 다시 태어났다. 염 원사는 그녀에게 직접 707 휘장을 달아주며 낮게 말했다. 축하한다, 고중위. 넌 내 상처를 훌륭한 훈장으로 만들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고우뜸 중위는 707 대테러 작전팀의 핵심 요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린 채 가장 위험한 현장의 최전선에 섰다. 그녀가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녀와 함께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든 팀원들에게도 심지어 염 원사에게도 그저 잊힌 과거일 뿐이었다. 그해 겨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707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고우뜸이 속한 알파팀이 최선봉에 섰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다. 헬기에서 고속정으로 그리고 다시 여객선으로. 고우뜸은 소리 없이 적의 초소를 제거하며 선내로 진입했다. 그녀는 파주에서 얻은 그 지독한 트라우마를 오히려 적의 미세한 움직임과 악의를 감지하는 촉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인질범의 등 뒤로 접근했다. 마치 파주의 그날처럼 등 뒤에서 악의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믿었다. 탕! 소음기를 낀 권총이 불을 뿜었고 인질범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작전은 인질 피해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며칠 뒤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총장 집무실. 고무열 대장은 작전 성공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이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원에 대한 표창 상신서였다. 그곳에는 알파팀 고우뜸 중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총장님, 고우뜸 중위 뵙기를 청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고무열이 서류에서 눈을 뗐다. 들라하게. 문이 열리고 검은 베레모를 쓴 707 요원이 들어왔다. 파주에서 짓밟혔던 어린 장교는 그곳에 없었다.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들며 강철처럼 단련된 대한민국 최정예 군인만이 서 있었다. 충성. 중위 고우뜸. 육군 참모총장님께 임무 완수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경례는 그 어떤 장군보다 절도 있고 당당했다. 고무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성 장군으로서 부하의 경례를 받았다. 충성. 보고 잘 받았다. 고중위. 정말 훌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고우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무열은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뺨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아니다, 으뜸아.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 것이다. 내가 너의 지옥을 이겨낸 것이다. 그는 딸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내가 군인이 된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 이 험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내 딸인 것이 자랑스럽기보다 내가 고우뜸 중위 같은 훌륭한 군인의 아비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헌사였다.
고우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그늘 속에 숨지도 그 이름에 짓눌리지도 않았다. 파주의 끔찍했던 상처는 그녀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스스로의 빛으로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별. 그녀의 이름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으뜸인 군인이 되어 바로 그곳에 서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